난이도가 분명히 올라갔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한양대는 한양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2025년 한양대학교 논술의 최초합을 위해 이 한양대학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한양대학교의 논술 특징 진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 한양대 논술이 기존의 유형에서 지금의 유형이 되기까지 사실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 점차 조금 어려워지고 꽤나 난해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양대 논술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양대 논술을 준비하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양대는 기존 기출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존 기출부터 최신 기출까지 쫙 같이 풀어주는 게 당연히 너무 중요하되, 그 과정에서 가장 최신 기출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그 포인트들을 잘 봐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한양대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한양대 논술은 최저와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100% 논술 전형으로서 총 90분 동안 1200자 내외에 딱 한 문제만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꽤나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최저나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사실 이 한양대에 나오는 논제 자체가 기존에는 그닥 어렵지도 않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합격 점수가 거의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꽤나 까다로웠던, 그리고 정말 글을 잘 써야 했던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한다, 근데 조금 최저가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논술 공부해가지고 한양대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역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찔러보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도 충분히 뭔가 쓸 수 있겠다 싶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허수가 정말 많은 대학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논술 100%로 진행되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영수가 다 나오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정말 높았지만, 한양대는 어째서인지 대체로 이제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 어쨌든 이러한 한양대가 원래는 이제 가와나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그래프, 소설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최신 기출을 기점으로 이런 가와나의 비교 전개를 확 버리고 가를 중심으로 나와 다까지 이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 가 중심형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괜찮았고 지문의 완성도도 높고 막 이래서 학생들이 풀기가 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한양대 기출이 최신 기출로 오는 그 과정에서 그 지문 자체의 내용이 되게 애매하거나 혹은 특정한 개념을 꽤나 까다로운 조건과 함께 설명하거나 그런 식의 지문 유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과거에 풀었던 그 진입장벽이 낮았던 한양대가 아니라 꽤나 까다롭고 어렵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한양대 논술이 우리가 일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정보의 양이 많고 비교를 할 수 있고 글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전개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개념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개념이 그냥 단순히 하나 띡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식의 복잡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시문 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구체적으로 설명된 가의 조건들과 주장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등으로 확 변하게 됐다. 그래서 훨씬 더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기출만 풀어보면서 이거 할만한데? 라고 하고 막 무작정 지원하기에는 그 논술의 질이 달라졌다, 유형이 달라졌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최신 기출을 분명하게 풀어보신 뒤에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난이도가 꽤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변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논술 공부를 조금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에게는 더 유리한 그런 식의 문제 변화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두 번째 특징, 결국은 이 한양대가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유형이 바뀐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했지만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정보의 양이 절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에 꼭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주장 분명히 존재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이 한양대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조건들이 여러 방면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혹은 포인트들을 다 잡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나 다라라는 4개의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나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키워드가 사용이 돼야 되는지 다를 위해서 그리고 라를 위해서 얘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네에 부합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양대 논술에서 제시문 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 역량이 그 어느 학교보다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 가에서 그 근거들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잡지 못한다면 당연히 가를 바탕으로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야 되는 제시문 나와 다를 구체적으로 혹은 예리하게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시문 가를 우리가 당연히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제시문 가에 나오는 정보가 절대 하나이지는 않을 거다. 여러 개의 정보가 다각적으로 들어있을 거고 하나의 주장에 따른 근거이든 조건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제시문의 유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혹은 문학작품들이 중점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와나에서 잡았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얘네를 굉장히 예리하게 혹은 다각적으로 풍부한 생각으로 전개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가와나에서 잡은 주장과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만 된다면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확장된 사고로 여러분들의 논리에 맞춰서 정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대한 학생들의 합격 모범 답안만 봐도 아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렇게 생각했네 라는 식의 우리들이 그 답안을 공부를 하면서도 아 이런 시각 저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가와나라는 지문에 근거한다면 무엇이든 정답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예리하고 논리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내는가에 따라서 합불이 나뉘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제시문 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제시문 다가 점차 정답이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정답이 없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만 설명한다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차별화된 답이고 논리적인 답이라면 너무나도 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었어.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제시문 가에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확장된 사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에서 나타나 있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과연 제시문 다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지문의 유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은요 여러분 정말 일단 가부터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고 설령 가에 있는 조건들을 다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완전 다
멘붕인 거지. 물론 변별력이 있는 게 우리에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리 변별력이 좋아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의 유형 그리고 문제 유형이 바뀐 것 자체가 사실 한양대에서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변별력을 더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출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대표로 얘기를 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98점 몇 가지 점수가 나갈 정도로 꽤나 학생들이 순조롭게 풀기도 했는데 가장 최근의 기출인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 점수가 90점 내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갔고 변별력이 생겼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이 한양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되게 독특한 문제인 내 생각 쓰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한양대학교를 포함해서 어느 학교든 이제 너의 생각을 써라, 이러한 사례를 들어봐라 라는 것처럼 지문 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거나 그런 것들은요, 입시 논술에서는 사실 거의 안 나오는, 진짜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 그 기출에 뭐 가완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같이 적어봐라, 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정답이 없는 순수한 여러분들의 답을 물어보는 지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양대는 이렇게 사례 써봐라 했다가도 금방 다음 해부터 슉슉슉 사라지는 그런 식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내 생각 쓰는 게 꾸준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 생각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최신 기출 중에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기는 합니다. 이때 여러분, 내 생각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나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을 옳다고 평가할지 혹은 비판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자유가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여러분의 논리와 만약에 내가 이러한 주장을 비판한다면 왜 비판하는지에 대한 그 비판의 포인트가 지문 내에서도 잘 드러나고, 내가 특정한 주장을 옹호한다면 왜 옹호하는지, 비판한다면 왜 비판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제시문을 기반으로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여러분의 생각이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생각을 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딱 듣기에는 되게 자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의 내 생각은 마치 내 생각인 것을 빙자한 논술이 좋아하는 답을 쓰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약간 중요한 꿀팁이 좀 존재하기는 하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선택하는 그 주장, 나의 생각은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문 가가 생태중심주의가 중요해 라고 주장하는 지문이라면 내 생각을 쓸 때는 당연히 생태중심주의 중요하지, 그치만 내 생각에는 아직까진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중요해 라는 식으로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글이 전개되어야 그 과정에서 단조롭거나 반복되지 않는 나만의 풍부한 답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그 근거를 충분히 담아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양한 학교, 우리 한양대만 지원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서 들었던,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답안의 근거를 탄탄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죠. 논술은 항상 어느 학교든 내가 특정 학교를 공부한다 해서 다른 학교 공부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 모든 논술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진짜 한양대는 내가 지원하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그 후순위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한양대의 논술이 정말 기존에 우리가 쉽게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비교와 평가, 그리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도표와 뭐 그림들, 사진들, 소설,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시문 그 가에서 주는 정보량의 자체가 정말 다양하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조건을 딱딱딱딱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내의 글 자체를 보면서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조건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사실은 이 최근 논술 유형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학교에서 준 그러한 조건이 3개야. 근데 내가 이 실수로
2개밖에 못 찾은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답을 썼겠죠? 그럼 조건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역시 한양대가 3개의 조건을 줬는데 내가 보기에 4개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글을 읽다 보면 많이 하는 실수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휘만 바꿔서 설명된 그러한 문장들을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가 굉장히 잦아요. 특히 한양대에서는 이렇게 어휘를 바꿔서 설명하는 그런 식의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국 한양대가 준 건 3개인데 내가 4개의 조건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양대가 준 이 조건의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일한 조건은 동일한 조건끼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서로 다른 조건은 서로 다른 조건으로서 분리하는 능력, 그래서 제시문 가를 통해서 몇 가지의 조건과 몇 가지의 논리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잡아낼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해진 논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난이도가 분명히 올라갔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한양대는 한양대입니다. 어쨌든 이 90분 동안 1200자 내외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제시문 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논제 2와 논제 3까지 연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학생들이 또 살짝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1200자를 한 문제에 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절대 반복되는 문장이나 어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되고, 그리고 각 문장마다의 주어와 서술어가 잘 상응하는지 그 문장의 가독성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3번째로 제시문 내의 사례나 그런 문장을 절대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쓰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맥락이 바뀔 때 이제 1200자다 보니까 그 맥락이 바뀌는 구분은 반드시 정확한 연결사를 써서 순접이면 순접, 역접이면 역접, 정확한 연결사로 매끄럽게 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지켜줘도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을 제치고, 이런 기본적인 가독성을 챙기지 못한 친구들을 제치고 슉슉슉슉 올라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난이도가 꽤나 어려워졌지만 그만큼 변별력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글을 쓰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가독성을 챙기는 부분만 연습이 되어도 우리 충분히 한양대학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우리 쫄 필요 없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해서 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한양대 논술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이 한양대에 올해 취초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 문의 및 상담을 위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